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권은 제가 녹화본을 공유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반복해서 들어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저의 소개를 해야 될지, 그리고 이 돈공부 커뮤니티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지를 좀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 답은 사실 여기 계신 37명의 대표님들이 그 답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래에 제가 이제 점점이 그려놓은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처음 저를 알게 되었고, 이제 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짧게 조금 더 시간을 내려보면 작년부터 저를 봐오신 분들도 여기 계세요. 스펌이라는 대표님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봐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보다 더 길게 가면은 한 2년 전부터 한여름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미라클 로그에서 제가 꾸준히 돈에 대한 글을 쓰는 거를 2년 가까이서 봐주신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서 내려가면 제가 약간 부동산 투자에 미쳐서 날뛰던 2020년도에 저를 만나 함께 투자 공부를 한 동료분도 여기 계시고요. 거기서 또 더 10년을 내려가면 또 한때는 또 명상에 미쳐서 요가 명상에 미쳐서 요가 명상 인스트럭터 자격증을 따고 북촌에 있는 그 한옥에서 명상 원데이 클래스 스튜디오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요가 자격증을 딸 때 서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지냈던 분도 여기 계세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가면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더라고요. 거의 20년, 22년째 이제 저를 알고 계신 저희 회사 선배님도 뒤에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설명보다 여기 계신 37분이 어떤 분들이 된다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오랜 시간, 그리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저를 봐오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시고, 저를 한 번도 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선택해 주신 분들이 여기 계신 거잖아요. 이게 저에게는 되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시간도 허투루 쓰지 말자.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라는 거를 성등도 잊으면 안 된다. 저 자신에게 좀 많이 다짐을 하는 그게 이 37분의 대표님들이 이 시간의 답이신 것 같아서 그걸로 이 시간을 준비한 제 다짐을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잉, 아, 오늘은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OT잖아요. OT인데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일정을 먼저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빨리 기억해야 될 거 빨리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너무 피곤해서 해롱해롱 할 때 기억 못 하실까 봐 주요 일정을 짚고 그 다음에 이 돈 공부에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문이잖아요. 그래서 왜 신문이 메인인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세션에서는 그 신문을 읽는 법을 좀 빠르게 제가 스캐닝을 해드릴 건데, 누가 처음에 내가 신문을 읽을 때 이걸 좀 알려줬다라면 내가 시행착오를 좀 덜 겪었겠다. 덜 고생을 했겠다 싶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빠르게 짚어드려서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소개를 할 건데, 제가 그 밴드 채팅방에 드렸죠. 50초 자기소개를 준비를 부탁드리는데, 거기 꼭 들어가야 되는 얘기가 있다 그랬죠. 내가 왜 신문을 읽는지, 그래서 나는 언제, 어디에서 읽는지, 그 한 문장을 넣어서 자기소개 50초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이제 넘어갈게요. 네, 첫 번째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블로그 공지사항에서도 보셨고, 이 돈공부 커뮤니티 신청하실 때 등록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세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신문을 읽는 것, 두 번째는 주간 부동산 시세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적어도 투자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달에 한 권의 책은 읽습니다. 그래서 그 리뷰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걸 하나씩 제가 쪼개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신문 읽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예요. 음, 말씀 살짝 드리긴 했는데 주말은 그냥 신문 접고 쉽니다. 그러니까 토요일도 신문이 나와요. 나오지만 그냥 저도 그냥 가볍게 그냥 취미처럼 보지 열심히 보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이거를 내가 한 번도 안 했던 행동을 90일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90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 휴식이라는 보상 체계가 꼭 필요해요. 안 그러면 뇌가 너무 아프시고 신문이 보고 싶어서 접했던 신문이 보기 싫어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틀은 그냥 깔끔하게 쉬세요. 그럼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 이틀이 얼마나 꿀같은지. 이걸 하다 보면 이틀 쉬어서 너무 다행이다. 하루도 부족해요. 이틀은 쉬어야지 쉬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은 신문을 블로그에 기록을 하는데 많은 기사를 기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사 하나면 충분해요. 기사 하나에 대한 거를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기록을 하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했습니다라는 걸 밴드에 인증하시면 되는데 블로그에 이 기록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이 커뮤니티에. 왜냐하면 90일 뒤에 우리가 서로 빠이빠이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남는 게 뭐가 있어야 돼? 요게 여러분의 자산이 됩니다. 90일 동안 되든 안 되든 차곡차곡 쌓은 이 경제 데이터가 여러분만의 경제 DB로 이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는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꼭 남기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강조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가 혼자서 하면은 나 어느 날은 하고 안 하고 좀 유야무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악독하게 신문 읽기만큼은 팀 미션으로 한번 묶어드립니다. 팀 미션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팀 미션입니다라고 하면 여기 37분이 계시다 그랬잖아요. 저를 제외한 36분이니까 많게는 한 팀에 9분이 아마 들어가게 되실 거예요. 뭐 사정상 빠지시는 분을 고려하면 7명에서 9명 정도? 그분들이 한 팀이 돼서 그 특정 기간 동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신문을 읽었다라는 인증을, 밴드 인증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번이라도 펑크가 나면 그 팀은 팀 미션에서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 미션을 저희가 다 완성을 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드리는데 그 팀은 그 혜택을 못 받게 돼요. 굉장히 악독하죠? 하지만 이 장치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적어도 그 기간만큼은 계속 읽으실 힘을 가져가실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넣었습니다. 대신에 부동산 시대는 선택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2년 이내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 갈아타기 포함입니다. 하시는 분들만 요거를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시는 분들은 관심 지역과 단지를 적어주시는데요. 제가 이 시트 하나를 이렇게 공유 드릴 거예요, 양식을. 이게 보통 부동산을 매수할 때 꼭 봐야 하는 항목들이 들어간 그 템플릿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지역, 단지, 그 단지의 매매가 전세. 이거 모르면 이 부분 안 채우셔도 돼요. 일단은 단지명,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닉네임이나 성함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분들하고 1대1로 일단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밴드 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드려서 나머지 부분을 좀 메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신문 읽기 팀 미션과 이 부동산 선택하신 분들은 시세 보기를 미션을 완료하신 분들은 부동산 상담 신청권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자산군보다는 부동산을 그래도 가장 오래 많이 했으니까 이 부분을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은 이제 독서 리뷰인데요. 저희는 총 세권의 책을 읽을 거예요. 이 책이 그냥 추출한 책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일단은 처음 경제 공부하신 분들이 읽기는 쉽고 세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는 투자서만 읽지 않습니다. 좀 이런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세 가지 분야가 어떤 게 있냐면 투자 마인드를 일단 알아야 돼요. 마인드를 내 마음에 심고 그게 박웅영 씨의 8단어라는 단어로 우리는 시작합니다. 굉장히 쉽고 재밌게 잘 읽힌 책이에요. 이거는 인생에 대한 자세라고 하지만 사실 거의 진리에 가까운 책이어서 어느 분야에 적용을 해도 다 통하거든요. 투자도 이만한 마인드 투자서가 없습니다. 8단어로 마인드를 세팅할 거고요. 두 번째는 투자를 잘하려면 뇌과학을 알아야 돼요. 그 뇌과학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책이 바로 로버트 마우이시의 아주 작은 반복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저희가 두 번째 책으로 볼 거고, 마지막에 투자서는 가장 클래식하면서도 얇은 앙드레 코스토라니 선생님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뤄라. 요 세 권의 책을 읽고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다 읽어보실 수 있도록 일부러 먼저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신문 팀 미션,
그리고 난 부동산은 안 할 거야라고 패스하시더라도 이 독서 리뷰까지 다 완료를 하신 분들은 이제 필요하신 분야의 재무 상담, 제가 모든 걸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재무 상담을 좀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날짜들은 딱 요겁니다. 제가 요 지금 보여드린 주요 커리큘럼에서부터 주요 일정 요거는 다 자료를 저희 밴드에다가 업로드를 해드릴게요. 따로 캡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저희는 매주 토요일 밤 10시 반에 만나서 목표는 90분 안에 털어내는 건데 과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최대한 90분 안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총 저희는 10번을 만나요, 여러분. 10번을 만나는데 맨 앞에 있는 오늘 8월 1일 OT 그리고 마지막 날 10월 24일 랩업 이 두 개를 제외하면은 우리가 진짜 진하게 좀 돈 공부를 하는 시간은 8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8번. 그래서 이 시간은 웬만하면 같이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웬만하면 제가 이 녹화본은 공유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일단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 이 숫자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는 이유가 매달 네 번째 토요일 밤은 저희가 쉬어요. 줌 미팅을 안 해요. 자율학습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추석 연휴나 이런 게 끼어 있어서 좀 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 번째 주는 쉽니다라고 얘기하면 헷갈리실까 봐, 혼선이 있을까 봐 그냥 아예 숫자로 몇 월 며칠에 만난다. 이걸로 기억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팀 미션 기간은 요거는 바뀔 수도 있어서 그때가 다시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로 일단은 잡았어요. 이 기간을 일단 잡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추석 기간에는 신문은 쉬어요. 그러니까 휴가 나는 한 그 2, 3일은 신문을 안 읽으셔도 되지만 중간에 추석이란 연휴가 딱 들어오다 보면은 애써 잡아오신 습관이 무너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 앞뒤를 해서 3주를 제가 그냥 통으로 잡은 거예요. 뭐라도 계속 이어가실 수 있게. 계속 당부드리지만 너무 길게 안 쓰셔도 된다. 하나 읽고 키워드 하나 남겨도 된다. 그래도 미션 인증이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이 부담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일단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여기서 혹시 궁금하신 거, 이 커리큘럼이나 주요 일정 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들은 채팅방에 이렇게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없으시면. 음. 없으신 것 같아요. 있으세요? 네. 손 드시면, 네. 네. 말씀하세요. 네. 마이크 해제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딩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이번에 부동산 시세 공고는 네. 2년 내 집 마련이라고 쓰셨는데, 혹시 뭐 집 마련할 계획? 아니면 뭐 이미 자가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참여가 불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는 아니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아요. 네. 너무 세 가지 다 하면 힘드실까 봐. 아, 네, 네. 선택을 한 알, 거지. 사실 자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그, 여기 닉네임은 찐친초로 되는데 최진영 대표님이시거든요. 대표님은 되게 좋은 물건을 잡으셨죠? 아마 부동산 관심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이 없으시면 이제 그 얘기를 좀 시작할게요. 왜 신문을 읽자고 했는지, 동공부 커뮤니티에서 왜 신문이 메인이 됐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일단, 그러니까 저는 작년에 퇴사를 했거든요. 작년에 퇴사를 했는데,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었어요. 되게 좋은 회사였어요. 복지도 좋고, 연봉도 좋고, 좋은데, 그냥 딱 하나, 제가 저로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를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그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진짜 나와 회사를 다니는 나 사이에서 유격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약간 제 정신 상태가 건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큰 결심을 했죠. 퇴사를 해야겠다. 근데 지금 나는 어떻게 바로 할 수가 없으니 준비를 하고 해야겠고 그 준비에만 제가 이제 블로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에 걸려서 퇴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처음에 저는 10년이나 걸릴 줄 몰랐어요. 한 3년, 5년 준비하면 될 줄, 길어야 5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사자 같은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는 사자 같은 사람이라, 투자도 아싸라게 하고, 뭐 이런 돈도 아싸라게 모아서, 나는 빠르게 경제적 자립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투자를 하고 경제 공부를 하고 저 자신이 하는 행동을 들여다보니 저는 여기 써 있는 사슴도 아니라 개복치더라고요. 완전 개복치였던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자 같은 사람인지 사슴 같은 사람인지 내가 누구냐를 알고 어떤 식의 투자를 하고 어떤 식의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가 방향을 잡기가 훨씬 더 쉽거든요. 그게 더 아마 결이 맞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면 나는 놓치지 않고 한 번에 왕 많은 진짜 야수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삶의 변화를 주는 투자를 이렇게 한 번씩 꽝꽝 해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몇 분 제가 아시는 분들이 여기 계세요. 그와 반면 나는 모르겠고 하늘 보는 것도 무섭고 그냥 땅만 보면서 내 눈앞에 있는 풀 충실히 뜯어 먹으며 지루하고 평범하지만 삶을 보호해주는 투자만 해도 나는 충분해. 이것만 해도 감지덕지야 하시는 그런 사슴 같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자 같은 투자자인지 사슴 같은 투자자인지 이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무엇이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아니에요. 그냥 뭐가 나에게 맞냐 아니냐인데 사실 두 가지를 다 해본 사자 같은 투자도 해보고 사슴 같은 투자도 해보니 저의 결론은 사실 우리는 필요하면 둘 다 해야 된다가 결론이에요. 되게 뻔한 얘기지만 사실 이게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는 잘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음, 이 내 집 마련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사자 같은 투자가 필요해요. 분연한 결단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안녕집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5주를 넘어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5, 6주 안에 모든 거를 다 결판을 내셨어요. 여기 아마 네, 제가 제일 빨리 하신 분들은 2주 반 만에 아마 내 집 마련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둘 다 할 줄 알아요. 내가 아무리 개복치여도 내가 내 인생을 걸어서 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은 가끔은 그런 거를 발견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사자 같은 투자를 계속 하다 보면 인생이 피폐해져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난 5년 동안 부동산 투자로 40억을 벌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삶이 아니었어요.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정말 아무 돈밖에 없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을 지키는 사슴 같은 투자도 할 줄 알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투자를 하고 있죠. 중요한 건 사자 같은 투자냐, 사슴 같은 투자냐보다 이제 투자 결과를 요즘 최근 같은 이제 폭락장을 겪으면서 더 느꼈던 거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나는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어쩌다 한 번은 좋은 결과를 내거든요. 근데 그래도 불안해요. 내가 어쩌다가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운이 좋아서 된 거니까. 내가 샀는데 올랐어. 오르는데도 불안해요. 언제까지 오를까? 나는 이걸 언제 팔아야 될까? 이게 왜 오르지? 내가 팔고도 계속 오르면 어떡하지? 이걸 내일 들고 있다가 내일 이것보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한다, 안 한다는 사실 이걸 얼마나 반복할 수 있는가.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또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게 반복이 된다고 해서 그게 실력인가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결과가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인간의 뇌는 자기 확신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그래, 역시 이게 맞아. 역시 나는 하락장 때는 사야지. 급락했으면 사야지. 입지 좋은 거 사야지. 너무 당연해 보이고 결과도 좋으니까 계속 내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면서 자기 확신을 막 자기 강화를 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럴 때 한번 시장은 크게 때려요. 진짜 어마무시하게 때립니다. 와르르 무너지는 동물 투자자들을 저도 진짜 상당히 많이 봤고, 저도 이 자기 확신으로 잘못된 투자를 해서 이렇게 그 집값이 오르는데 아직도 손해 있는 집이 있습니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겪고 나니 무엇이 실력인지를 알게 된 게 내가 그 좋은 결과를 반복하는 것도 좋은데요. 반복을 하다가 어떤 위기를 맞았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진짜 실력이더라고요. 이걸 내가 어떻게 응대할 거냐가 사실은 진짜 실력입니다. 근데 그 응대력을 갖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음, 사실 제가
부동산 투자에만 이렇게 집중돼 있다가 안 되겠다. 나 전체적인 경제를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지금 말씀드린 이거를 제가 이제 경험을 하면서인데 어떤 사례였냐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커뮤니티로 굉장히 큰 곳이 하나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열심히 이제 투자도 하고 하다 보니 거기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잠깐 그곳에서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제 누구나 아는 가장 유명한 강사님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강사님이 그 수업 시간에 한창 사람들이 이제 지방에 투자를 하면서 필요하면 대출도 끌어다 쓰고 막 이렇게 할 때였는데 금리 인상 소식이 솔솔 나올 때였어요. 21년도 뭐 이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그 강사님은 그 수강생들이 투자를 하는데 금리 인상 소식에 위축될까 봐 걱정돼서 좋은 마음에 여러분,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은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지난 수십 년간 금리와 부동산의 가격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다 데이터를 한 땀 한 땀 따서 그래프로 그려왔어요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 장면이 되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요. 되게 좋은 의도였던 거예요, 그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계속 잘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독려를 해주려고 한 건데, 근데 그러고 정확히 1년 뒤에 22년에 어떻게 됐죠? 진짜 부동산이 대폭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인상을 하는데 유례 없이 짧은 기간 안에 너무 빨리 인상을 한 거예요. 그럼 금리가 인상을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냐면 우리나라는 전세 대출이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던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전세가가 꺼지기 시작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알겠지만 부동산의 제 1면에는 임대차 시장이 있어요. 전세가가 매매가를 어느 정도 하방 지지선을 역할을 해주거든요. 이 전세가가 와르르 무너지니까 매매가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로 인해 그 당시에 그 수강생분들, 지방에 막 진짜 꽤 많은 투자를 했던 분들 역전세를 너무 많이 받았고, 그로 인해 이 투자계를 떠나신 분들도 상당히 많고, 아직까지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때 그거를 보고 절절히 느낀 거예요. 제 동료 투자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아, 내가 부동산만 보면 안 되는 거구나. 경제 전반을 알지 못하면 부동산만 보다가 큰일이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잠시만요. PPT가 뭔가 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강사님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강사님의 말 한마디를 맹목적으로 믿고 싶었던 그 마음을 가진 수강생들의 잘못이었을까요? 제가 경제 공부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알게 된 게, 이건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게 아니라, 경제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라는 게 왜 돈이에요? 돌고 돌아서 돈이라 그러잖아요. 이 돈은 우리 서로 간의 사이에서 도는 거 말고도 기업 사이에서, 정부 사이에서, 나라 사이에서, 기관 사이에서 정말 수많은 주체들 사이에서 말도 안 되게 많은 변수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럼 그 변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생각 전혀 이 돈이 전 세계와 전 주체를 돌면서 얼마나 많은 변수를 만나겠어요? 그 변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어떤, 음, 누구 한 사람의 그 경험치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말에 의존을 할 수가 애초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강사님은 되게 좋은 의도로 얘기를 했던 건데, 자기가 아는 최선의 것을 알려준 건데, 경제라는 게 원래 그런 거였다. 어떤 한 사람의 경험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게 애초에 아니었더라. 그러면 이렇게 제가 그 다음에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한 사람의 경험치만으로 안 된다라고 하면 여러 사람의 경험치를 그러면 내가 들으면 습득을 하면 이게 좀 해결이 될까? 그러면 많은 책과 되게 많은 강의를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시는 분 알겠지만 제가 한 달에 막 45권 책 읽고 막 이런 거 얘기 들으시죠? 강의도 막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유, 유명한 숨은 고수분들 다 찾아다니면서 강의를 들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도움은 돼요.
도움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우리에게 원칙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러 사람의 경험을 듣다 보면 그 사람들 경험들 사이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첩되는 부분이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그거는 거의 경제의 원리와 투자의 원칙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는데 같은 걸 얘기한다는 건 엑기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많은 책과 강의를 보는 게 의미가 있고 저는 그거는 중요하다, 필요한, 저도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을 독서 리뷰를 한 달에 한 권 꼭 읽어야 된다는 걸 커리큘럼에 넣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리와 원칙을 안다 치더라도 우리 왜 수학에서 방정식을 배우잖아요. 수학의 방정식을 배운다고 해서 그거와 관련된 문제 다 잘 푸실 수 있으세요? 내가 분명히 방정식을 알아. 근데 수능에 가서 그 문제는 틀렸어. 왜죠? 그러니까 내가 방정식을 안다고 해서 모든 문제를 풀 수가 없듯이 경제랑 투자도 똑같아요. 내가 원리 원칙을 안다고 해서 이거를 실제 투자와 경제에 내가 대입을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냥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이 방정식은 하나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변수가 많고 문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수능 세대분들 아시죠? 문제은행 기억하시죠? 하나의 방정식을 가지고 수십 개의 문제를 나열해서 푸는 문제은행. 똑같아요. 경제도 똑같은 거예요. 워낙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꼬여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분명히 나는 원리 원칙을 배웠다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길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이 수많은 책과 강의를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투자가 어려워서 대체 왜 그럴까를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찾은 게 이거예요. 신문이에요. 사실은 신문을 많이 외면했어요. 되게 고리타분하고 나는 아직 부자도 아니고 저거 읽을 시간이 어디 있으며 종이신문 약간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출퇴근하기 바빠 죽겠는데 저거 언제 챙겨서 가고 신문을 그런 식으로 좀 외면을 했었거든요. 근데 앞에 있는 이 경험과 제 여러 가지 도전 시도 끝에 나온 결론은 그냥 속았다 셈치고 한번 신문 읽어보자. 한 달에 2만 원이라는데, 그 당시에는 2만 원이고, 한 달에 2만 원이라는데, 그냥 속았다는 셈치고 한번 내가 그럼 신문을 읽어보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23년도부터 제가 이제 신문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왜 부자들이 신문을 읽는지를 이제 알겠는 거예요. 되게 수많은 변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돈에 대해서는. 수많은 변수가 있다고 했는데 신문에는 그 수많은 변수가 지치지도 않고 매일 실리는 거예요. 똑같은 용어는 똑같아요. 방정식은 똑같아요. 금리가 어쨌다, 환율이 어쨌다, 물가가 어쨌다, 기업에서 이번에 뭘 투자를 했다. 그 원리 원칙에 해당하는 방정식은 똑같은데 그 내용은 너무너무나도 다른 게 계속 매일매일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안 거예요. 아, 경제라는 거는 평생 학습이구나. 이거는 내가 어느 날 책을 왕창 읽고 수업 좀 읽고 투자 좀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구나. 그거를 신문을 읽으면서 더 절절히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같은 방정식을 가지고 이렇게 수많은 변형 문제가 나오니 신문만큼 경제계에서는 우리가 수능에서 풀었던 문제은행이 따로 없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부자들이 가성비 좋은 경제 공부로 챙겨가는지를 한 6개월만 읽으시면 느낌이 딱 옵니다. 신문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책과 강의도 읽지만 신문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6개월만 읽으시면 아마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그리고 이거였어요. 제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느꼈던 건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신문을 굳이 읽지 않아도 대략적인 어떤 패턴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제가 여전히 신문을 읽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신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문 일주일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전 너무 짜증이 났어요, 처음에.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를 제 신문 읽으면서 몇 번을 외치거든요. 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분명히 내가 그리고 어제 봤던 용어인데 여기서 들어가니까 또 다르게 해석이 되니까 환장하겠더라고요. 굉장히 불친절해요, 신문은.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신문의 역할은요, 매일 하루에 한 장씩 내가 내 뇌를 쥐어짜면서 생각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내가 내 뇌를 쥐어짤 때 여러분,
뇌가 일을 하고요. 그때 뇌가 성장을 하면서 내가 보고 애썼던 거를 기억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책 보고 강의 듣고 아 되게 좋다. 아 이해했어. 라고 하지만 시간 지나면 기억나시나요? 이해 잘 되나요? 그런데 신문은 이게 남아요. 이거를 매일 한 장씩 내 뇌를 쥐어짜면서 하다 보면은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면서 사고력이라고 그러죠. 이게 내 뇌에 남습니다. 그냥 남는 게 아니라요. 되게 이게 얇은 신문처럼 말 그대로 얇은 그 종이가 한 장 한 장 쌓여서 A4 용지도 처음 한 장은 얇지만 100장, 1000장, 만장 되면 그 얼마나 무거운 줄 아시죠? 신문이 그런 힘이 있어요. 한 장 한 장 쌓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느 날 벼락치기처럼 되지 않고요. 그냥 느림보 거북이처럼 그냥 시간이 알아서 내가 놓지만 않으면 해결해 주는 그런 사고력의 힘을 신문이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읽는 거를 90일만 같이 해봅시다 하는 이 커뮤니티를 연 거예요. 사실 그동안 한유련 대표님도 계셨지만 이 돈공부 스터디를 좀 열어달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어요. 안녕지 상담을 하면서, 내 집 마련 상담을 하면서. 근데 제가 그거 제안을 선뜻 수락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뭐 여러분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건 이렇게 입지는 어떻고요, 금리는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과 많은 책과 강의를 들어왔는지. 하지-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내가 알게 된 거는 이거는 누가 한 번에 알려줘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해야 된다는 걸. 그렇다면은 누군가에 계속 의존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결국에는 내가 책임지고 내가 나를 끌고 내 멱살을 주도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게 경제 공부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그렇다면 가장 그 본질과 가까운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좋아,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신문을 읽는 습관을 키우는 커뮤니티라면, 그런 스터디 모임이라면, 그거는 제가 한 채 부끄럼 없이 할 수 있겠다 해서 이 모임을 만든 겁니다. 우리는 90일 동안 다른 거, 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신문을 읽는 습관을 가져가는 거. 제 목표는 딱 그거 하나입니다. 더 큰 거, 내가 뭘 경제를 잘 알게 됐어요. 투자를 잘하게 됐어요. 뭐 내 집 마련을 90일 안에 하면 좋겠지만, 그거를 저는 바라지 않아요. 제가 바라는 건 딱 하나입니다. 매일 신문 읽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아지는 거. 그래서 저도 그거에 동기부여를 받아서 평생 계속 신문을 읽는 거. 그래서 우리는 90일을 만나지만 이분들이 각자의 생활에 일상에 들어가서 1년 뒤, 3년 뒤, 5년 뒤에는 어떻게 되실지를 기대하는 게 저의 목표이자 이 커뮤니티의 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신문을 왜 읽어야 하는지 일부러 길게 설명을 안 했어요. 최대한 좀 짧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경험 중에 가장 엑기스만 뽑아서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드렸고요. 어, 신문을 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으니 이제 세션 2에서는 잠깐 쉬었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문을 읽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쉬는 동안에는 이 50초 자기소개 준비 못하신 분들, 나는 왜 신문을 읽는지, 언제 어디에서 읽는지 이 한 문장을 넣어서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가 작성을 해보니까 50초 동안 말하는 게 한 요 정도 분량이 되더라고요. 요 정도요. 그래서 예시로 그냥 보실 수 있도록 지금 11시 10분이거든요. 그래서 11시 15분에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그 사이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면 끄고 편하게 5분 동안 쉬다 이따 만나요.
네, 15분이 돼서 좀 물도 마시고 하셨나요? 어디 보자. 제가 줌을 또 다시 공유를 해볼게요. 아직 화면을 안 켜신 분들이 계신데, 네, 같이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전체 화면으로 잘 공유가 됐나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세션을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은 첫날 OT여서 좀 가볍게 준비를 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신문 읽는 법,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소개 할 건데, 사실 뒤에 제가 FAQ에 넣어놨던 거는데 앞으로 얘는 좀 뺐어요. 너무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꼭 종이신문을 구독해야 할까요? 요 질문 이제 많이 주셨거든요. 혹시 지금 종이신문 구독하고 계신 분들, 이렇게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실 수 있어요? 나 종이신문 보고 있다. 그래도 꽤 되시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지원 대표님 괜찮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게 어디예요? 엄청 바쁘신데. 맞습니다. 네. 저, 어디 보자. 제가 화면이 지금 잠깐 사라져가지고, 화면을 다시, 됐습니다. 네. 이게 종이 신문을 읽으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종이신문을 읽으시면 좋은데 제가 처음부터 막 이렇게 종이신문 읽으세요라고 추천하는 이유가 한번 이제 온라인으로 신문을 보시고 기사를 보시고 이 경험의 그 대비를 좀 컨트라스트 대비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 다 어른이잖아요. 머리 굵은 어른이라서 누가 시킨다고 해서 잘 안 합니다. 내가 느껴야지. 그잖아요. 그래서 한 달만 한번 종이신문 구독을 해보세요. 이때까지 내가 종이신문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너무 부담되면 한 달만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한 달만 2만 원, 2만, 지금 아마 2만 5천 원이겠네요. 요즘 시대는. 전에는 2만 원이었는데, 한 달만 한번 구독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초반에 경험했던 디지털 신문과 이 종이신문 사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실하게 더 아마 잘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종이 신문을 읽으면 좋은 이유가 제 이제 다섯 가지인데 설명을 좀 하나씩 드려볼게요. 참, 종이 신문 구독 신청하면 그 다음날 바로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적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종이 신문을 이렇게 탁 펼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지면에 비율이 있어요. 이거는 예시를 보면서 할게요. 이렇게. 대딱 큰 뉴스, 그 다음 큰 뉴스, 그 다음 큰 뉴스, 밑에 조금 중요할까 말까 하는 뉴스. 이런 식으로. 지면에 무엇이 중요한 뉴스야! 라고 나에게 소리 지르듯이 알려줘요.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요거 봐야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온라인 신문을 보면은요, 신문 그 텍스트로 막 나열되어 있는 게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중요도가 뭐가 높은지를. 근데 종이신문을 보면 이게 한 방에 끝납니다. 우리가 신문 하나, 기사 하나만 읽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제일 큰 거 하나만 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게 가장 이제 경제 신문지에서 중요하다고 내걸은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소제목을 활용한 속독이 가능해요. 여러분 지금 신문 읽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신문 읽는데 시간? 아마 예, 네, 맞아요. 되게 오래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신문을 30분 이상 붙잡고 있으면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이거가 근데 빠르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뒤에서 이제 신문 읽는 법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만 종이신문이 신문을 빠르게 읽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게 있냐면 모든 신문에는 큰 대제목이 있고요. 이렇게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소제목이 있어요. 이거 보이시죠? 여기도 뭐 사업비 더 달라 큰 제목이고 그 밑에 대우건설 국토부의 요거 이렇게 작은 소제목들 모든 그 기사에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이 소제목이 사실은 치트키예요. 이 소제목만 읽어도 사실 신문의 웬만한 내용은 다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 소제목에 있는 부분만 찾아서 하이라이팅을 하면서 빨리빨리 읽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드라마 요즘 풀로 다 안 보고 유튜브에 있는 짤만 돌아도 나 그 드라마 무슨 내용인지 다 알잖아요. 그거랑 같은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종이 신문에는 이 소제목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 온라인 신문에서는 그나마 한국경제가 이거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한국경제신문이.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종이 신문을 못 보는 날에는 내 네이버 뉴스 들어가서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은 소제목을 좀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가지가 종이 신문이 주는 어떤 좀 뭘까? 좀 희스러운, 사프기스러운 실질적인 좋은 이유라면 아래 세 가지는 제가 이제 한 3년 가까이 종이 신문을 읽으면서 느끼는 F는 아니지만 F 감성을 끌어올려서 오히려 이게 더 종이 신문을 계속 읽게 만드는 원동력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려고 해요. 온라인 시험 볼 때 한예름 대표님이 채팅창에 스치듯이 얘기해 주셨는데 아, 도무지 안 되겠다. 자꾸 딴 데로 샌다. 이런 얘기 나오셨거든요. 그거는 인간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 100이면 100 다 핸드폰으로 신문을 보면요. 그 집중력이 현저하게 낮아집니다. 보다가 중간중간에 갑자기 나 내일 새벽 배송 뭐 시켜야 되는데 아 맞다. 나 문자 뭐 보내야 되는데 아 카톡 알림이 왔네. 회사에서 메일이 왔네. 이러면서 집중력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근데 종이 신문을 보면 딱 핸드폰 엎어놓고 그 종이 신문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게 사실 사본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일단 그 쿰쿰한 잉크 냄새가 쑥 들어와요. 그리고 신문이 얇잖아요. 그게 사라락 사라락 넘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얘는 오늘만 읽고 버리면 되는 그 페이지니까 되게 과감하게 또 막 확확 접어가면서 읽는 재미가 있어요. 그 소리도 얼마나 야무진지 몰라요. 착착 접힌 소리. 형광펜으로 내가 중요한 부분 아까 저 보셨죠? 하이라이트 이렇게 쫙쫙 쳐가는 이렇게 오감까지는 아니지만 냄새, 소리, 촉감 이 여러 가지 감각이 내가 보고 있는 이 시각 말에도 더해지면서 이게 훨씬 더 내 몸에 잘 남아요. 우리 뇌가 공부를 하면은 모든 기억은요. 사실적인 부분을만 떼서 기억을 하기보다 거기에 어떤 감정이 실릴 때 훨씬 더 잘 기억이 되거든요. 종이 신문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오감을 다 생생하게 살리면서 내가 보는 거를 더 잘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안에 빠져들다 보니 디지털 디톡스도 되고. 그래서 저는 30분 정도 신문 읽고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머리가 좀 오히려 개운해요. 머리가 아프다기보다. 아, 약간 좀 머리가 좀 뭐랄까? 뭔가 마음이 씻겨나가는 기분? 그러고 다시 문자 알림 보면 다시 디지털에 쩔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저는 종이신문이 주는 정말 가장 좋은 혜택이 아니었나 싶고요. 지금도 저는 신문 읽는 시간이 힐링이고 너무 행복해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매일 신문이 집 앞에 오잖아요. 내가 읽든 안 읽든 내 집에 신문이 계속 쌓여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폐지 버리는 날, 분리수거하는 날 그걸 이렇게 뿅차 이렇게 들어서 이제 신문을 내다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그 신문을 볼 때마다 내가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을. 나는 신문을 읽는 사람이다. 내가 설령 그 페이지를 볼 때 한자도 안 읽었을지 모르지만 남들은 몰라. 내가 이걸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하지만 어쨌든 나는 신문을 구독해서 신문을 읽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하루하루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문을 읽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 맛을 한번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서 너무 부담스러우시다면 한 달만 한번 신문을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오히려 이 신문이 힐링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너무 바쁘신 분들. 진짜 내가 신문 오는 시간보다 난 더 빨리 출근한다. 이러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고요. 신문을 그걸 넘기고 챙길 여력이 없다. 애 챙기기도 바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한은 종이신문 다음에 제가 추천하는 거는 다른 신문사는 없는데 매일경제랑 한국경제는 그 디지털 버전이 있어요. 이 디지털 버전이 뭐냐면 종이 신문에 있는 거를 그대로 떠서 온라인에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뒤에 세 가지 그런 오감을 활용한 신문 읽기는 안 되지만 적어도 지면별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 소제목으로 빨리빨리 내가 징검다리식으로 신문을 체킹할 수 있는 그 장점은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얘는 구독료도 좀 더 저렴해요. 얘는 지금 예전엔 16,0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한 18,000원 이렇게 할 거예요. 얘는. 예. 요거 두 개 세트로 묶어서 하시는 분들도 많긴 합니다. 종이신문이랑 이 디지털 버전이랑.
근데 그래도 내가 이것조차도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매달 그렇게 내는 게 아직 조금 쉽지 않다. 내 마음의 허들을 넘기가 쉽지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네이버 뉴스에 신문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뉴스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신문들이 아니라 신문으로, 종이로, 지류로 발행된 신문만 모아서 볼 수 있는 코너가 있습니다. 이 발행된 신문만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요.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신문이 하루 늦는 소식이잖아요. 그 전날에 있었던 거를 신문사에서 다 잘 정제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이 사람들도 책임감이 있겠죠. 활자로 찍혀서 나가는 거는 회수하기가 어려우니까. 온라인은 늘 보시면 몇 월 며칠 언제 수정, 최근 수정 이런 거 항상 나오잖아요. 얼마든지 이걸 바꿀 수가 있어서 잘못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흡수하기가 쉬운데, 발행된 신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제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뢰도도 있고 내용도 상당히 단단해요. 그게 여기 보시면, 제 화면 보이시죠? 처음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 네이버에 가면은 뉴스 있죠. 뉴스 있습니다.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마 뭐 매일경제, 한국경제 이렇게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를 보기를 추천을 드려요. 한국경제 눌러볼게요. 한국경제 구독 언론사 누르시고, 그럼 여기에 신문 보기가 있어요. 그쵸? 네, 신문 보기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에서 토요일도 신문이 나왔으니까 있죠? 일요일에는 이제 여기 발행된 신문이 없습니다라고 떠요. 어제 걸로 볼까요? 신문 1면, 제일 첫 장에 해당하는 게 A1면이고요. 주요 지면에 해당하는 거는 보통 A20까지 읽으시면 그게 아마 딱 부동산까지가 A20에서 아마 끝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뭐 A20까지 보기는 어려우니까 A1에서 A10까지만 보셔도 저는 선방하시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도무지 디지털 버전도 어렵다라고 하면 네이버 뉴스에서 이렇게 매일경제 똑같아요. 신문 보기, 그래서 발행된 신문만 골라서 본다. 가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럼 신문 읽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아, 경제신문? 예, 매일경제, 한국경제. 네, 이게 제일 기본빵입니다. 둘 중에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끌리는 거 하시면 돼요. 별 차이가 없어요. 온라인은 한국경제가 좀 더 잘 됐어. 저는 그냥 매일경제를 지류로 보고 온라인은 한국경제를 보고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그때그때 달라져요. 또 혹시 여기까지 종이신문 관련해서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신문 읽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화면에 오랜만에 뵙는 분들 얼굴이 있으니까 왜 이렇게 반가운지 모르겠네요. 심장이 선덕선덕하네. 자, 다시 슬라이드 줄여보겠습니다. 신문 읽는 법을 되게 여러 가지로 배울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장표만 몇 번을 바꿨어요. 제일 쉽게, 제일 쉽게, 제일 쉽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제일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면은 이거더라고요. 딱 두 개요. 일단 여러분, 읽지 말아야 하는 기사를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문은 책이랑 달라요. 물론 책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안 읽어도 되기는 하지만 신문은 더더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말씀드린 대로 읽지 말아야 되는 기사를 이렇게 다 걷어내고요. 읽어야 되는 기사 중에서도 내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건져내는 일을 그 순서로 신문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읽지 말아야 하는 기사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 일면, 그 다음에 경제, 금융, 국제, 산업, 증권, 부동산 이 일곱 개 지면 외에 나머지는 그냥 일단은 다 걷어내세요. 처음 신문 읽으신 분들은 그냥 안 읽어도 됩니다. 예, 그냥 다 광고라고 생각하고 걷어내시는데 대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야. 그러면 컨슈머라 그래가지고 마케팅이나 이런 소비자들의 현황에 대해서 나오는 지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꼭 필요한 지면들이 또 있기는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처음 신문을 특정 목적 없이 처음 신문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일곱 개 지명 외에 나머지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신문이 상당히 가벼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신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기사와 마케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신문사의 주요 고객이 누구일까요? 나? 매월 2만 원씩 내는 나? 아니죠. 맞아요. 네, 승민이 대표님 맞아요. 우리는 정말 일개 개미죠. 우리가 내는 돈의 아마 60배인가를 기업이 낼 겁니다. 이 신문사에. 신문 지변 하나가 제일 작은 것만 하더라도 하루 게재하는데 250만 원이고 전면이 아마 몇 천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업 광고주님을 선심을 사기 위한 마케팅적인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걸 걷어내야 돼요. 대표적인 게 CEO 인터뷰예요. 최근에 제가 예전에 모시던 회장님이십니다. 지금 회사 다니던 회장님, 요즘 반도체 때문에 아주 해피하신데 요즘 또 폭락 때문에 또 우시려나? 최태원 회장님이 한참 그 반도체가 화랑일 때 여기 막 기름을 붓는 인터뷰를 하셨어요. AI 아직 5살이야. 갈 길 멀어. 이제 시작이야. 우후 이러면서 되게 막 자신의 확신 얼마나 투자할 건지 지금 만나는 사람마다 뭘 칩스 이러면서 반도체를 더 달라고 한다. 이거를 막 신문 한 면에 걸쳐서 기사를 냈거든요. 매일경제 한국경제? 매일경제에서 이 신문을 냈습니다. 이 최대 고객님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의견을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데 한 사람의 의견을 전면 기사로 다룬 거예요. 특집 기사로. 이런 거는 그냥 가볍게, 아,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가셔야 돼요. 두 번째는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님의 시장 전망 기사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증권사는 무엇으로 돈을 벌죠?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를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하락장이거나 보합장이거나 무언가 주식시장이 안 좋은 기미가 보일 때 센터장님들이 등판을 하세요. 단기적인 시선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선으로,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챌린지를 받지만 사실 이럴 때가 더 사야 되고 이런 막 전망을 냅니다. 앞으로 장밋빛이 펼쳐지고. 이 박현주 그 센터장님도 미래에셋그룹 회장님도 최태원 회장님이 신문 이걸 내자마자 일주일 뒤에 정확하게 7월 19일 날 단기보다는 앞으로를 더 보고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요 계절이에요. 요것도 그냥, 아, 이 사람의 의견이 그렇구나 하고 가볍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공모주 청약, 아파트 분양권도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회사, 그 공모주의 기업들이 고객인 거겠죠. 그분들의 의뢰를 받아서 마케팅을 기사처럼 쓴 거다.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골라서 봐야 된다. 어머, 이거 되게 좋은 거 분양권인가 봐 하기보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셔야 된다. 이것만 걷어내도 좀 많이들 그 신문 봐야 될 영역들이 이제 좁아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는 영역이 생기죠. 앞서 말씀드린 7개의 지면이 남고 불필요한 기사들 다 덜어내면 남는 기사들이 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정리할 기사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사를 첫 글자부터 끝 글자까지 꼼꼼하게 여러분 안 읽으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 다 걷어낸 나머지들 볼 때는 형광펜을 딱 들고 소제목을 딱딱 체크를 하고 그 소제목이 있는 데를 먼저 봐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것들은 이걸 난 더 보다가 얘는 좀 더 자세하게 내가 파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별표를 칩니다. 체크하고 또 그 다음 기사 넘어가고 또 이렇게 형광펜 하이라이팅해서 주요 소제목 중심으로 주요 내용 보다가 이건 좀 중요하네. 그럼 또 체크. 그러면서 그 7개의 지면을 빨리빨리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첫 장으로 돌아와요. 첫 장으로 돌아와서 내가 앞에서 별표하거나 체크했던 기사 있죠. 걔네들은 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서 그 중에 하나 혹은 그 기사들이 연결돼 있다면 하나의 테마로 내 블로그에 나만의 경제 DB를 쌓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0분이 안 걸려요. 30분을 이렇게 그러니까 신문잉에 한 30분, 정리하는 데 30분, 처음에는 그러실 거예요. 아마 1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시간이 줄면서 그 두 개를 다 해도 3, 40분 안에 아마 해결이 되실 겁니다. 물론 워런 버핏은 신문을 하루에 5시간씩 읽어요. 신문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아는 대표 회장님들도 아침에 가면 신문 막 두세 시간씩 읽거든요. 저희도 그만한 여유가 된다면 그땐 그렇게 합시다. 지금은 우린 이를 도구로 삼아야 될 때니까. 제가 하나 더 좀 신문 읽는 법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신문을 읽는 목적을 제가 자기소개 꼭 넣어달라고 했잖아요. 왜 읽는지. 이게 생각보다 꽤 중요해요. 이것도 사실은 신문을 읽는 목적을 정하는 것도 신문 읽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처음에는 신문 1면부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주요 지면 7개를 다 보는 거를 목표로 하지만 이거를 일상 속에서 계속 읽다 보면 내 목적에 맞는 지면만, 기사만 또 이제 골라서 보는 연습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읽어야 되는 지면이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나는 경제신문을 읽는 목적이 나는 경제 용어를 마스터할 거야 하신 분들은요, 신문 1면과 신문 1면이라고 하면 그 신문 1면 읽다 보면 관련 기사 몇 페이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해요. 그것까지만 읽으셔도 돼요. 그것까지만 해도 경제 용어는 상당히 많이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반면에 내 집 마련이 목표여서 신문을 읽으시는 분들은요, 신문 1면을 읽고, 그 다음에 경제 금융면을 읽어요. 그래서 금리라든가 어떤 그 대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는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의 동태가 어떤지, 내가 또 청약을 하고자 하는 곳은 어떤 분위기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요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주식도 신문 1면을 보고 주식은 경제금융보다는 국제산업에 훨씬 더 영향을 많이 주니까 국제산업면을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증권면을 보면서 요런 ETF는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요런 키워드를 가진 회사들은 지금 영업이익이 실적이 어떤지 확인해 봐야겠다. 요런 식으로 저희가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음, 무엇보다도 이 목적이 없으면요. 신문은 아까 제가 왜 신문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무한대의 변수가 담겨 있는 게 신문이라고. 경제 문제 은행이라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어떤 목적지 없이 내비게이션을 안 틀고 그냥 신문을 읽으면요. 이 거대한 미로에 갇히게 돼요. 내가 읽었는데 무엇을 위해 내가 읽었는지 남는 게 무엇인지가 없게 돼요. 유야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꼭 신문을 읽는 목적, 외만큼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있어 보이려고 사이먼 시넥이라고 되게 유명한 리더십 그 대표가 있는데, Find Your Eye도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모든 사람들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그냥 하는 게 없다. 다 자기가 인지하지 못할 만큼 꿍꿍 숨겨져 있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내가 찾아서 내 눈앞에 적어 놓으면 절대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헛짓거리를 하거나 헤매는 일이 없어진다. 줄어든다. 그러니 반드시 무엇을 할 때는 내가 이걸 왜 하는지를 눈앞에 써두고 시작하라. 그래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신문을 왜 읽는지를 써서 냉장고나 핸드폰 이런 데 이렇게 붙여놓으시면은 신문 읽으실 때 덜 헤매시게 됩니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해결이 되셨고요. 무엇을은 신문이니까 이것도 해결이 됐으니 우리는 왜만 챙기면 됩니다.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하나 더 드리면 그 신문 아까 제가 읽는 순서는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읽어야 되는 지면만 말씀드렸죠. 신문 1면 있고 그다음에 7개 지면을 읽으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가 처음부터 이 7개 지면을 읽는 것도 부담이 되실까 봐 제가 이거는 필수는 아니에요. 그냥 참고용이에요. 우리가 진행하는 이 커뮤니티 90일 동안 이걸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처음 한 달은 8월 1일이죠, 오늘. 8월 한 달은 신문 1면만 읽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사 한 개부터 시작하셔도 상관없는데 한 달 안에는 대신 신문 1면에 있는 관련 기사를 포함한 모든 기사를 읽는 거를 목표로 해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9월이 되면 신문 1면 다 읽고 경제 금융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는 또 신문 1면 읽고 국제산업면 한번 읽어보고 1면 읽고 증권 부동산 읽고 그래서 9월 마지막 주쯤에는 1면하고 이 상위 6개 지면을 한 번은 내가 다 읽어본다. 이 6개 지면은 모든 기사를 다 읽을 필요 없어요. 하나씩만 읽으시면 됩니다. 기사 하나씩만.
그래서 신문 일면의 모든 기사와 상위 주요 지면의 각각의 기사 하나씩을 9월 달 안에는 다 읽는 거를 목표로 한다. 저는 이렇게 했었어요. 저도 워낙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게 저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한 번에 가능하신 분들은 무시하시고 그냥 킵고잉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지면에도 순서가 있어요. 경제금융이 맨 밑바닥에 깔리는 지식이 될 거고요. 그 위에 국제산업이라는 정보를 쌓으세요. 그 다음 마지막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증권, 부동산 지면을 읽으면서 마지막 3층 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지면을 요 순서대로 읽는 것만 좀 연습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목적에 맞는 기사를 읽는다. 내 집 마련이냐, 주식이냐, 경제용어 분야에 따라서 신문 1변부터 불필요한 거는 좀 건너뛰고 내가 필요한 지면에 필요한 기사만 골라서 본다.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얘는 참고용으로 드립니다. 필수는 아니에요. 가능하신 분들은 한 방에 1면부터 그 주요 지면 다 읽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 와갑니다.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을 읽고, 사실 신문을 읽었을 때 처음에는 음, 부자들이 하니까 해서 시작을 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한 6개월 읽으니까 아, 부자들이 왜 읽는지 알겠다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사실 더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뭐 옷감을 활용해서 읽다 보니 뭐 책이나 강의보다 남는 게 있는 건 맞는데 실제 투자로 이어지게 된 계기는 사실 어떤 책을 읽고 힌트를 얻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을 간다인데 김유라 작가님이 쓰신 건데 김유라 작가님이 그 책에 이렇게 쓴 거예요. 나는 신문을 읽고 내 부자 노트에 내가 그날 실행할 거를 적어 놓는다. 그래서 내가 부자 노트? 이러면서 그걸 한번 제가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수첩에 신문을 읽고, 내가 모르는 것들 좀 요약해 놓고, 용어 정리해 놓고 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그날 해야 될 거, 이 신문에서 내가, 이런 ETF가 있어? 그럼 그 ETF 검색해 보는 그런 아주 작은 한 가지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자 노트에 쓴 거예요. 어? 여기 땅, 뭐 부동산 그때는 관심이 있었을 테니까. 어? 칠성사에다가 이 땅을 팔았네? 그럼 이 땅은 앞으로 누가 와서 뭘 쓰지? 궁금해. 이거 한번 가서 내 눈으로 봐야겠어. 공사판 가서 봐야지 하고 발표하고 써놓고 실제로 그 공사판 가서 보고 그런 식으로 부자 노트를 하나하나 썼는데 결론적으로는 저의 지금 모든 투자 중에 잘한 투자는 다 이 부자 노트에서 왔어요. 이게 사실 제가 꼭 공유 드리고 싶은 진짜 몇 개 안 되는 저의 지식입니다. 저도 되게 아직은 얇은 인간이라 몇 개 안 되는 저의 주특기가 이 부자 노트예요. 그래서 제가 체크한 기사를 블로그에 본계적을 정리하시고 90일 뒤에 남는 건 이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본계적을 정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본계적이라는 용어는 여기 책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일부러 그 용어를 쓴 거예요. 그 되게 유명한 독서법이죠. 내가 본 거를 정리하고 그로 인해 깨달은 거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삶에 적용할 걸 정리한다. 그래서 본계적인데 이게 신문에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본 거는 다만 제가 이제 신문은 어떤 팁을 드리고 싶냐면 본 거는요 길게 막 안 쓰셔도 돼요. 막 신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 놓을 만큼 쓰면 기억에 오히려 안 남을 거거든요. 그건 눈으로 보시고 하이라이트 이렇게 하면서 보시고 내가 내 블로그 부자 노트에 남길 거는요 세 가지예요. 무엇이, 왜, 어떻게. 이거 한 줄이면 거의 끝나거든요. 무엇이, 왜, 어떻게. 이걸로 요약을 끝내세요. 이 무엇이 왜 어떻게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저희가 앞에 기사랑 마케팅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드렸잖아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기사를 보면서. 그래서 이 요약은 사실을 적어야 돼요. 의견에 자꾸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무엇이 왜 어떻게 중심으로 요약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모르는 용어 있으면 같이 정리를 해둡니다. 요게 본 거예요. 저는 90일 동안 이것만 하셔도 뽕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90일 동안 이것만 하셔도.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일단 본 것만 정리하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게 괜찮은 경제 DB가 되실 거예요. 가능하신 분들은 이걸 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떨어잖아요. 그 생각을 블로그에 막 쓰셔도 돼요. 일기처럼 막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를 질문 한 문장으로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내가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읽고 내가 깨달은 게 뭐야? 그렇다면 이게 내 삶에 주는 영향은 뭘까? 당장 내 뭐 대출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 내가 내 집 마련을 할 때 영향을 주는 거는 뭘까? 다음 달에 내 전세 만기가 되는데 거기에 주는 영향은 뭘까? 이거는 이제 나를 향한 질문이 되고요. 질문의 방향은 또 바깥쪽으로 향할 수 있어요. 그래? 그렇구나.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구나. 일본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 TSMC 공장이 있구나. TSMC 공장에서는, 일본 TSMC 공장에서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정이 필요한 되게 중요한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중단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구마모토 지진이 났을 때, 이게 반도체 산업에 주는 영향은 뭘까? 이렇게 밖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럼 반도체 산업에서 이게 약간 정체가 된다면, 그러면 AI 시장에 주는 영향은 또 뭘까? 이렇게 더 질문을 바깥쪽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습을 많이 하면 적용할 거는 사실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그럼 나는 지금 무엇을 알아봐야겠다. 꼭 뭐 매수를 해야겠다는 아니에요. 그냥 알아봐야겠다가 사실은 행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를 더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신문을 읽다 보시면요, 여러분. 오히려 처음에는 90일 내내는 어쩌면 되게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 내가 아는 게 요만큼이니까 요거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무한대의 세상으로 왔잖아요. 경제신문 안에. 무한대의 세상에 보면 되게 많은 조각이 보이다 보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기서 막 길을 잃기가 사실은 쉬워요. 그래서 아까 내 목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헤매기 쉬워서 그런 건데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했어요? 경제 공부를? 내가 가지고 있는 조각 하나, 내가 알고 있는 조각 하나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투자를 했잖아요. 근데 경제신문을 읽다 보면요, 그 조각을 계속 하나, 둘 우리가 모으게 돼요. 이게 마치 퍼즐과 그리고 같게 돼요. 처음에 퍼즐 요거 한 조각 봤을 때는, 사람 얼굴이 있네? 와, 사람 얼굴이다. 이러지만, 여기 좀 보니까 여기 손이 있네? 저기 보니까 발이 있네? 그 퍼즐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내가 이렇게 맞춰보면 어떻게 돼요? 그 퍼즐을 다 맞췄을 때는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 얼굴 하나 들고 와 사람 얼굴이다 했던 거랑은 다르게 여러 개 퍼즐 조각이 묻혔을 때 장대한 그림이 펼쳐지는 거. 그게 퍼즐을 하는 맛이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큰 세상을 하나의 조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알아가고 맞춰가는 게 경제신문이 그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퍼즐 하나를 모은다는 마음으로 내가 알아봐야 될 거 하나를 행동으로 적어주세요. 그게 모이고 모이면 나중에, 아, 이런 거구나. 반도체가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었구나. 이 뒤에 팹이라는 게 있었고, 이 뒤에 전력이라는 게 있었고, 이 뒤에 DUV라는 게 있었고, 여러 가지 광선이 있고, 이것들이 다 모이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가 아니라, 이쯤에 반도체가 아니라 나는 차라리 이쪽, DUV 쪽에 투자를 하겠어. 이 기술에 투자를 해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 노트 정리 순서도 부담이 되면 이것도 참고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본, 사실 중심을 정리한다. 8월 한 달은 9월은 질문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다. 10월은 적용할 것들을 정리하는 데 집중한다. 이것도 가이드라인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만 90일 정리해도 저는 뽕 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정리한 게 제가 그동안 경제신문 읽으면서 가장 많이 겹쳐서 보는 용어들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 중에 꼭 알아야 되는 용어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줌 미팅이 총 10번인데 앞에 오늘 거 그리고 마무리 좀 재면 8번이 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8달러라는 책을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중에 꼭 알아야 되는 8개의 단어를 중심으로 매 그 줌 미팅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눈이 얘기하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이해하지만 신문을 보면 또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그게 신문의 힘이에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내가 모르고 있는 것들을 계속 알아가는 걸로 채워가는 게 경제신문의 힘이니까 주요 용어 이거 지금 보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용어를 내가 단단하게 알아가는 재미를 90일 동안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를 한 것이고, FAQ 한두 개만 그 Q&A 받기 전에 이제 설명을 좀 그 두 개만 얘기하고 Q&A 하고 자기소개를 할게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불과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가 조금 일찍 사실 일찍 시작한 지 2주째 됐죠. 근데 이번 주 화요일인가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그 경제 용어를 정리를 했는데 다시 봐도 모른다. 그거 제가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신문을 읽는 거다. 하나의 방정식을 수많은 문제 은행을 풀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이럴 때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신문의 매력이에요.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요, 여러분, 이거 어차피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나 보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시험 안 보는 어른이잖아요. 학생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정리하세요. 나만 압니다. 아, 그래서 계속 모르겠으면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서 그렇게 90일을 쌓아가시면 됩니다. 요거 또 질문이 은근 많았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저에게 이렇게 공유하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 기사가 너무 어려우니까 AI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으시죠? 이렇게. AI 너무 좋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IT 회사에서 일하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인간은 한번 편리를 맛보면 그 이전의 세상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가 IT 회사의 핵심이에요. 그 편리를 얼마나 적절한 시점에 잘 제공하느냐가 그 IT 회사의 서비스가 대박을 치냐 안 치냐입니다. AI는 초대박이죠. 엄청 편리하니까.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얘가 다 생각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신문을 가장 읽는 가장 큰 이유가 부자들은 워렌 버핏이 하루에 5시간 신문을 읽는 이유는 사고력 때문이에요. 스스로 생각하느니. 왜냐하면 경제 공부는 투자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고력을 침해하는 행동은 최대한 일단 뒤로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90일 동안만큼은 일단 먼저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AI와 논의를 하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먼저 좀 내 뇌를 쥐어짜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AI와 논의를 해야지. 내가 생각도 안 하고 AI야 이거 뭐니? 해석 좀 해줘라고 하면 그러면은 신문을 읽는 가장 큰 이유가 퇴색된다는 거. 그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AI 덕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다른 누군가의 어떤 뭐랄까 시황 기사 읽어주는 유튜버들 많잖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벼락거지가 된다.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신문 읽고 그걸로 AI와 대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어, 중요한 정보를 나에게 남겨주니까. 예전에 AI가 없었을 때는 그런 사람들 의견 들으면서 정말 이게 맞나 막 갸웃갸웃하잖아요. 그래서 더 좀 AI 도움을 지혜롭게 잘 받는 엄마들의 돈 공부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 더 있었네요. 하나 더 있었네요. 네. 요것도 댓글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 오미네 대표님 허락 없이 지금 오미네 대표님 블로그를 캡처했는데 이게 좋은 이슈여서 포함한 겁니다. 여기 미라클로그라고 우리 한여름 대표님이 오랫동안 운영하시는 블로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되게 좋은 글쓰기 커뮤니티인데, 거기서 자신의 정체성을 블로그에 계속 쌓아오신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어느 날 거기에 경제신문이 들어와 보니까 내 정체성이 좀 걱정이 된다라는 문의가 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블로그는 잘 모릅니다. 그거는 여기 계신 전문가 한여름 대표님과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돈 공부를 하는 동안 블로그 기록이라고 했던 거는 꼭 블로그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 있고 지류면은 여러분 수첩에 있으면 이거 나중에 못 보고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요 키워드로 내가 예전에 봤던 기사나 내 생각들 이거 찾아보려면 온라인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에 있는 기록이어야 되고 이게 공개가 돼 있어서 서로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피드백을 남길 수 있는 구조야 제가 또 피드백을 드리니까 요 세 가지 요건만 성립을 하면 사실 꼭 블로그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히려 뭐 다른 블로그 하나 더 만드셔도 되고요.
저희가 듣기로는 이 그 경제 뉴스가 유입률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경제 뉴스용으로 티스토리를 만드신 분들도 계세요. 광고 애드센스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한 달에 20원 벌써 이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오히려 내가 잘 운영한 블로그가 있다면 거기에 그냥 이렇게 오민혜 대표님처럼 쓰는 거예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인데요. 이번 기회에 돈 공부를 좀 하고 싶어서 이런 기록도 남깁니다. 그냥 이렇게 담백하게 남겼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경제 기사만 틱 쓰고 남는 게 아니라 거기에 내 생각이나 이런 걸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도 이것도 하나의 그 사람의 어떤 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예시로 미네 대표님의 허락 없이 공유를 드립니다. 미네 대표님 글 재밌어요, 여러분. 하지만 더 자세한 블로그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미라클로그 기적의 글쓰기에 한번 문을 두드려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네, 진짜 끝났습니다. FAQ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이크 키시고 궁금하신 거 한 지금 56분이거든요. 3, 4분 받고 마지막에 자기소개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키고 말씀 주시면 돼요. 없으신가요? 좋습니다. 지금 당장 생각 안 나셔도 그 밴드 채팅방 통해서 남겨주시면 언제든지 답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네, 편하게 남겨주세요. 내가 궁금한 건 다른 사람들도 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남겨주시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이제 Q&A가 없으니까 내가 기사 쓰고요. 제가 원래는 그 블로그 하다니 엄마들의 돈 공부 해시태그 남겨줘서 이걸 하려다가 그냥 안 했어요. 그 5글자 쓰는 동안에도 차라리 그냥 본인 거 5글자 더 쓰시라고.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근데 그 해시태그를 남기면 좋은 이유는 그 해시태그를 다른 사람의 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밴드든 뭐 어떻게 더든 같은 날 기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실 우리가 굳이 이 37명이 모여서 읽는 그 읽는 가장 최대의 장점이 이거래요. 하나의 기사를 보고 하나의 시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점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생각의 폭을 증폭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90일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의 기사도 보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를 할 건데요. 아, 제가 이 예시를 보여드렸었는데 화면 공유를 다시 할게요. 화면 공유.